근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도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이재명 판단도 늦게 나온다고요?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늦게 나오면 어떡하냐. 늦게 나오다니요? 뭐 그럴 밀릴 가능성 2심보다도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 그렇죠. 3월 그쵸. 26일로 예. 예정된 2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법보다 더 항소심 판결.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탄핵 그러니까 이제 심판. 바로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저기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박성재, 조지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저기 박성재, 조지호 한 다음에 윤석열 하자. 그러면은 6개월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못하게 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게 하는 게 이제 그게 그들의 꼼수를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이다. 지금. 예, 아유 정말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아유 그렇게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는 건데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통이 뭡니까? 내란죄 그 자체 본질 아니에요? 예, 인간들 정말 아유.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해 놓고 그리고 40년 전 망령을 다시 일으켜서 국가 전체를 완전히 이건 뭐 아주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의 음모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시도 정도가 아니라 그 구상만 해도 선동만 해도 이게 내란죄로 처벌이 되는 마당에 지금 실행에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군대 국회가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뭐야? 이 선관위 들어간 건 뭐야? 아니 선관위하고 국회는 계엄이 발생해도 거기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 국회는 계엄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아예 별동대예요. 그 사실 계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엄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통치하네. 나라를 네. 지배하는 거죠. 그럼 군이면은 뭐 국방부 장관 아니요.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를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죠. 군형법에 따르면요. 거기는 무기징역이 없어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예. 유죄로 나온다면은 얼마나 스페셜한 그런 대접입니까? 예, 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것만으로도 특혜인데 어쨌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입법부에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 포고령 1호를 보면은 국회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그 최상목이한테 준 쪽지를 보면은 비상입법기구. 그렇죠. 완전히 네.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이건 탄핵 사유가 충만하지요. 예. 자,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수요일에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의원들이랑 함께 움직였었는데 천막농성도 하고 있고요. 의원총회도 광화문에서 열고 있고 뭐 단식투쟁, 삭발투쟁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참 국민이 192석을 야권에게 몰아줬는데도 단 8석이 모자라서 여기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식은 좀 너무 보기 그렇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상황 나라를 결단내고 국민을 그 지옥으로 몰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 같이 정치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김상옥 의원 같은 네. 분들. 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당 오라고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아, 적극적으로. 뭐 그러면 이제 옛날 구태다 뭐 저기 철새 정치인을 양산한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당리당략과 개인의 뭐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8명 이상을 네. 좀 데려와서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마귀의 그 소굴이 된 이 마당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 8명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상국 지난번에 의원. 당장 저기 탄핵 찬성표 던진 던진? 의원들 대략 그 짚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도 있긴 예. 하죠. 예, 지역구에서는 많지 않을 텐데.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 정권이 무너질 거를 모르겠습니까? 지들도 다 알지.
그래서 영입하려고 애를 쓰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게 손들- 만약에 예.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뭐 개혁신당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도 뭐 있다. 이런 얘기하면 욕하시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정치하자는 걸 지지하지 않지만 어떡합니까? 이 8석 때문에 지금 국가가 막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으로라도 네. 가시라. 만약에 가시면 우리가 다음에 거기 후보 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을 해서 데려올 수 있다면은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개혁신당에 보내도 음. 그쪽의 당론이 민주당의 당론이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민주당에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렇게 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개혁신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도 지금 보니까 이준석 난리잖아요. 씨가 그 예. 명태균하고 뭐 각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수수성을 믿을 수는 없다고 좀 보는데 적어도 갑자기 난데없이 그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은 뭐 어째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상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한동훈하고 잘 얘기해서 한동훈 보고 신당 만들라고. 부추겨서 데리고. 뭐 이런저런 네. 또 이제 뭐 말하자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켜 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 한 15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은 뭐 도와주겠다. 뭐 그런 손을 남몰래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김용민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내가 저기 지금 뭐 아무도 정치권에서 저하고 뭐 이렇게 뭐 교류하고 뭐 무슨 정책이나 뭐 정치를 놓고 뭐 이렇게 뭐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순수하게 정치를 이제 평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니 워낙에 하는 족족 부결되고 또 거부되고 그쵸. 그러니 국민들은 이 효능감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국민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와가지고 자괴투쟁하고 삭발단식하고 뭐 심지어는 저기 삼보일배도 민주당이 한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삼보일보는 봤더니 그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예, 잘못 받은 글 밭글이. 예. 받은 글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삼보일배 한다고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이 삼보. 이거는 너무 과도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은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소수당이기도 하니까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 행동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그쵸. 걱정은 다 사라지는 왜냐면 뭐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일이 일단 없고요. 그렇죠. 예.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 빨리 뭔가 세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뭔가 좀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효능감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불안이 또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러시아산 그 권총 있죠. 네. 밀수된 그 총기를 이용해서 암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검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뭐 경찰에게 경찰 쪽에서는 그걸 뭐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 신변 위협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면 어떡하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격화될 텐데. 자, 민주당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제보를 처음 접한 분이 열린공감 TV예요. 예, 저도 사실은 네. 지난주에 그쪽 예.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야, 이거 매우 심각하다 판단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부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총기가 상당수 밀수가 아니죠. 그건 반입된 네. 걸로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 그 첩보에 따르면은 그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예.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원과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다. 윤석열 편이다. 내란범 편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국가기관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도 못 믿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잠식시켜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법원, 검찰, 경찰이 지금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런 망극한 걱정들이 염려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정말 반성하고 참담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뭐 대중에게 노출될 때는 악수도 금지하고 사진 그래서 촬영도 금지하고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장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 대표의 그 앞으로의 그 행보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탄핵 때까지만이라도 탄핵 선고 때까지만이라도 그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대책인 것 같아요. 이 작년 1월 2일 기억하세요? 아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 칼- 사람으로부터 네. 목에 칼 흉기가 들어와서 응급 맞습니다. 상황에 놓였잖아요. 저는 말이죠. 이게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일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일반인 혼자서 이걸 꾸몄다고? 뭐 누가 그랬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건 다시 한번 파헤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거 다시 파헤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당시 심리학자 우리 김태형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사람이 네. 누군가를 이제 뭐 위해를 가할 때는 말이죠. 가장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칼이에요. 예. 그 자기가 들고 있는 흉으로 남의 그 이제 신체를 그 말하자면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기 손을 떠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감이나 그 초범자로서는 그게 가능하진 몰라도 초범자라고 하잖아요. 초범자가 이 칼로서 바로 그냥 정확한 부위를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상당히 훈련됐거나 뭐 모종의 미션을 수행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네.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저는 굉장히 또 의심되는 정황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 상황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이 되고 이거는 저 가족이 원해서 간 거예요. 예. 무슨 부산의 의료 실력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뭐 날마다 부산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부산 의료를 무시했다면서 수고 부패 언론들이 막 프레임을 만듭니다. 한동훈까지. 거기에다가 헬기 특혜 사용 이런 것까지 프레임을 얹었죠. 요거는 이미 이것들이 다 냄새가 난다. 작전을 짠 거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제1당 대표가 그것도 당시만 해도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였던 분이 그렇게 살해당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쓰러진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야 헬기 이송해라 뭐 저기 서울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 정신을 잃었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조차도 정쟁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이 난 진정한 범인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진짜 그 노출될 때는 각별히 이제 몸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과 좀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권력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 네. 당신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심지어 칼 테러를 받고 나서 경찰들이 한 일은 지우는 거였어요. 세상에 흔적 지우는 거, 물청소를 했어요. 물청소를 했어. 예. 물청소가 뭐야? 증거인멸. 증거인멸이지. 예. 아이고 이런 놈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다 봐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하고 예. 같지 않은 정파의 사람이라면은 다 그냥 죽여도 되고 테러를 해도 되고 수고를 내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 못 믿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지난주 금요일에 네. 구속 취소 결정에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또 흥분을 하시네. 흥분을 하니까 갑자기 네, 또 2시가 됐다고. 여기 2시만 되면 여기 진미파라고는 항상 공지가 나오더만요. 예. 예. 아니 그 다니실 때 김용현 목사님한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괜찮으세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일산으로? 전에 그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켜질 때가 있고 꺼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이 꺼졌는데 사방이 다 캄캄해요. 그런 와중에 뒤에서 누가 네가 김용민이냐? 오! 그랬어 진짜. 순간 내가 섬찟. 세상에 뭐 그 몸집도 나름대로 네. 크고 뭐 내가 싸움은 못해도 그래도 뭐 누구한테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최소한 그냥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도 가느다란 그 어떤 노인의 목소리로 남자가 네가 김용민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예. 그러다가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뒤에서.
너무 미안한 네. 거야. 게다가 반말까지 했잖아. 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갔지. 예. 김용민이냐? 네가 김용민이냐? 그래서 아니요. 좋은 호신술입니다. 예. 나를 부정하라. 네. 나의 이름을 부정하라. 아니 근데 예.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김용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만과 함께하고 있는 네. 뉴스 오로록.